네, 이어서 평광현미경으로 광물 관찰하기 교과서 48페이지부터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탐구 활동지 중에서 이 탐구 활동 이 같이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탐구의 제목은 평광현미경으로 광물 관찰하기인데 스텝 1부터 볼게요. 자, 평광현미경의 사용 방법이에요. 이건 뭐 전원 켜서 광원에 불 들어오게 한 다음에 적당한 광량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박편을 재물대 위에 올리고 재물대를 서서히 회전하면서 십자선 중심에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박편을 딱 일치시킵니다. 네. 그리고 3번, 하부 평광판과 상부 평광판의 평광축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조절하는 거예요. 평광판을. 자,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는 자, 요거 조명을 적절하게 맞추고, 두 번째는 여기 이 프레파르트 같은 거 올려놨죠. 이게 박편인데 십자선 중앙에 오게 내가 관찰하는 광물을 위치하고, 세 번째는 여기 있는 이 하부 평광판하고, 자, 하부 평광판이 재물대 아래에 있어요. 자꾸 말이 꼬이네요. 그 다음 상부 평광판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위쪽에. 그래서 얘네가 서로 이 평광판 슬립 방향이 수직이 되도록 조절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스텝 주요 광물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흑음모 이제 사장석 이런 거 관찰하는 건데, 개방니콜에서 흑음모 사장석이 별로 티가 잘 안 나는데, 직교니콜에서는 사장석과 흑음모가 이렇게 흑음모 여기 많이 좀 진하게 보이죠? 검은색으로 사장석 부분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재물대를 회전시키면 또 다른 모습이 보여요. 자, 지금 이 사진이라서 회전하는 이제 영상이 아니라서 조금 감동이 덜한데 영상으로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 다음에 석영과 석류석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자, 여기 있는 석류석을 직교니클에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어둡게 보이죠. 지금 여기. 자, 얘도 밝기가 좀 변할 수 있습니다. 석영 같은 것들, 얘들이 대부분 석영일 것 같아요. 자, 여기 석영이 좀 밝은 석영만 이름이 써놨는데, 사실 얘도 석영이고요. 얘도 석영이고요. 얘도 석영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얘도 석영일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석영이, 어, 광물의 배열 방향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석영도 지금은 밝지만 재물대를 90도만 회전시키면 어둡게 보여요. 소광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관찰은 이 스텝 3예요. 자, 평광현미경 이용하여 광물 관찰하기인데, 1번부터 6번까지를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대 위에 박편 놓고 광원 킨 다음에 여러 가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면은 투명성, 색, 다색성, 입자 크기, 쪼개짐들을 우리가 이 개방 니콜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4번 보면은 이 직교 니콜, 직교 니콜은 상부 평광판에 끼운 상태인데, 이때는 광물의 등방성과 이방성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고, 간섭색이나 소광 현상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죠. 이런 걸 관찰한 다음에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광물을 관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교과서에는 뭐 ABCD 4개 광물을 관찰해라 되어 있는데 광물 4개가 없죠. 그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광물 4개 가져와 봤어요. ABCD. 왼쪽, 오른쪽 지금 사진에 2개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자, 여기 있는 건 이 개방 니콜 상태에서 본 겁니다. 얘가 A고요. 여기 있는 결정, 이만큼 결정이 이제 B예요. 여기 있는 결정은 C가 되고요. 얘는 D란 말이에요. 얘를 직교 니콜에서 봤어요. 그때 B, C, D. 자, 개방 니콜에서는 A랑 D가 거의 같은 색깔로 보이고 C하고 B가 거의 같은 색깔로 보였지만 직교 니콜로 봤더니 완전 다르죠. C는 줄무늬 보이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쪼개진 방향인 거예요. B는 그런 거 전혀 안 보이잖아요. 오히려 이때 직교 니콜이 더 밝게 보이죠. 이때는 뭐 이제 광축이 잘 맞았을 때, 그 다음에 A, T.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광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관찰을
자, 이 ABCD를 이제 개방리콜 상태에서 관찰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 개방리콜에서 우리가 이제 광물을 관찰했더니 색 같은 거 볼 수 있다 그랬죠. 광물의 색이라든지 뭐 투명성 이런 것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ABCD 중에서 D는 일단 불투명했고 나머지 애들은 투명했어. 색을 봤더니 자, A는 좀 갈색이었어. 그런데 나머지는 뭐 투명하거나 뭐 흰색, 그냥 불투명한 얘는 그냥 검게 보이겠죠. 다색성을 봤더니 색깔 변화가 있어. 자, 이 다색성을 보려면은 재물대를 사실 회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진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것까지는 관찰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다색성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B와 C는 다색성이 잘 나타나지 않아. 원래 투명한 아이들은 잘 안 보여. 입자의 크기는 우리가 스케일 바이를 이용해서 관찰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직교니코라에서도 관찰을 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T는 그냥 어둡게 보여. 관찰이 안 돼. 불투명이니까. A 같은 경우는 간섭색이 주로 밝게만 보여. 그리고 소광 현상은 나타나. 광학적 이방체입니다. 그리고 한 방향에 쪼개지면 뚜렷하고 뚜렷한 결정이 있어.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B와 C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B는 한 입자 내에서 소광의 위치가 약간 달라져. 파동 소광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파도 치듯이 이렇게 웨이브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동 소광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그냥 깔끔하게 검은색, 흰색 띠가 교대로 나타나. 자, 이렇게 얼룩말 줄무늬 같은 게 있어요. 소광이 일어나도. 자, 이런 특징을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관찰한 내용을 잘 그리고 나서 이 광물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뭐 선생님이 볼 때는 일단 A는 흑음모, B는 석영, C는 장석, 사장석, 그 다음에 D는 불투명 광물. 이런 식으로 특징을 알아낼 수 있어요. 이게 평광현미경을 이용한 광물의 관찰하기예요. 자, 선생님이 이 실험을 말로만 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죠. 온라인 수업이라서 그냥 선생님 혼자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48페이지, 9페이지 자,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핵심 역량 평가하기.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통해서 나의 과학적인 능력은 어떤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암석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암석의 조직과 형성 과정인데, 자,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여러 가지 암석이에요. 자, 위에 보면은 뭐 화강암, 사암, 현마암. 쉽게 말해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죠. 멀리서 보면 이렇게 퇴적암 뭐 줄무늬, 변성암 줄무늬 뭐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얘네를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관찰할 수도 있지만 얘를 평광현미경으로 보면은 평광현미경 모습은 전혀 다른 이런 멋진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암석의 생성 영역 같은 건 이미 배웠을 거예요. 지구과학 1에서. 퇴적 영역이 있는 여기는 퇴적암 만들어지는 지역이죠. 그다음 변성 작용 영역. 그리고 온도가 더 높아지면은 자, 화성 면성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하의 온도와 압력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 중에서 먼저 화성암을 볼게요. 자,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기는 건데 마그마가 굳어지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표면까지 마그마가 이렇게 쭉 흘러서 굳어지면 금방 식어요. 이걸 우리가 화산암, 분출암이라고 하죠. 결정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결정이 굉장히 작게 세립질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그마가 땅속 깊은 데서 식는 거야. 천천히 오랫동안 식죠. 그럼 이걸 우리가 심성암, 깊은 데서 식은 심성암이고 얘는 결정이 커요.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서 결정이 성장할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올라오다가 중간에 이런 데서 식었다. 그럼 얘는 화산암도 아니고 심성암도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 상태라서 우리가 반심성암이라 부르고 입자의 크기를 보면은 큰 거 작은 거 막 뒤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얘기했잖아요. 자, 큰 입자, 작은 입자 46페이지 있는 거 누가 더 먼저 만들어주느냐? 이런 거예요. 자, 마그마가 식을 때 액체의 뜨거운 마그마가 식을 때 맨 먼저 결정이 생겼습니다. 이 네모난 결정. 그리고 나서
서서히 식으면은 나머지 빈 공간에서 그 다음 결정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큰 애들이 주로 먼저 만들어질 확률이 더 큰 거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은 요런데 지금 여기 보면 타형의 광물이라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양이 완벽하게 또렷한 거 우리가 자형, 그리고 뭐 이렇게 모양이 알 수 없게 그냥 빈 공간에서 생긴 애들은 타형, 이렇게 우리가 광물의 결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성암의 이 조직을 뭐 조립질, 세립질, 반상 조직 나와 있는데 조립질은 서서히 식어서 큰 애, 세립질은 빨리 식어서 작은 애, 또는 유리질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굉장히 작은 아이들, 결정이 아예 잘 안 보이는 것들. 반상 조직은 큰 애와 작은 애가 섞여 있는 조직. 이걸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화강암은 어우 되게 커. 이만의 결정이. 현무암은 아주 작아. 이렇게 생겼어. 반상 조직은 큰 애도 있고 조금 작은 애도 있고 더 작은, 여기 있는 이 배경은 굉장히 작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유리질 조직, 흑요석 같은 애. 여기가 이제 유리질 조직이에요. 이 까만 부분들이. 네. 이런 것들 거의 결정이 안 보이잖아요.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적암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들 아시죠? 퇴적물이 쌓여서 막 다져져가지고 만들어져요. 자, 여기 있는 건 이제 모래 알갱이가 막 이렇게 쌓이고 눌려서 사암이 되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는 뭐 여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쇠설성 퇴적물인데, 이 퇴적암을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퇴적암 조직은 이런 쇠설성 조직, 쇠설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바위나 뭐 자갈들이 부서져 생긴 그런 입자들, 쉽게 말해서 모래, 자갈, 진흙, 이런 입자들, 퇴적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막 쌓이는 거죠. 미안해요. 선생님 알람이 울렸네요. 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쌓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쇠설성 조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입자가 쌓일 수도 있어요. 네, 뭐 크기가 뭐 다양할 수도 있고 모양이 좀 다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결정질 조직은 한 종류의 광물로 이루어진 조직. 예를 들어서 CaCO3, 탄산칼슘 성분이 빡 쌓여서 생긴 석회암 같은 아이들. 순수한 석회암이에요. 순수한 탄산칼슘 결정체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징은 뭐 화석이 발견될 수도 있다. 자, 이걸 현미경으로 본 영상을 한번 볼게요. 사진, 교과서 51페이지인데, 자, 왼쪽에 있는 거 사암이에요. 하나하나가 모래 알갱이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석회암, 여기 결정들이 뭔가 이렇게 블록 맞추듯이 꽉 들어맞춰 있어요. 직소 퍼즐 같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는 지금 얘가 화석이에요. 네, 화석. 석회암 속에 들어있는 이런 화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평광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퇴적암이 보여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퇴적암 지층인데 이렇게 층층층층 층리 보이죠? 사암이 쌓여 있는 건데 얘를 갖다가 광물을 박편을 만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석영도 있고 중간에 뭐 장석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1mm가 이만큼이니까 이게 작은 모래 알갱이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성작용인데 변성작용 같은 경우는 열과 압력에 따라서 이렇게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이렇게 모양이 변하면서 뭔가 방향성이 생기잖아요. 이 줄무늬가 잘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뒷배경에 있는 그림이 지금 먼저 넘어가 버리는데 여기 셰일이 전파암, 천매암, 편암, 편마암으로 갈수록 점점 열과 압력이 증가하면서 줄무늬의 방향성이 더 뚜렷해진다는 거. 평광현미경으로 봐도 다 보인다는 거죠. 자, 변성암의 특징은 일단 열과 압력을 받아 재결정이 됐다. 고온 고압 환경에서 광물의 성질이 변하는 거죠. 결정이 다시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줄무늬, 염리가 있을 수 있고요. 압력을 받으면 이 줄무늬가 생기죠. 그 다음에 홈펠스, 치밀하고 단단해지는 조직 또는 입상 변정질 조직,
방향성은 없지만 굉장히 이제 입자가 좀 커지면서 치밀해지는 그런 입상 변정질 조직 같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첫 번째는 편리, 방향성 보이죠. 이렇게 줄무늬, 이쪽 방향성. 두 번째 편마, 얘도 방향성 보이죠. 그런데 편리보다는 좀 더 굵어 보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상 변전질 조직, 얘가 규암인데 원래 이 하나하나가 사암에서 봤던 그런 석영 알갱이들이에요. 근데 얘네가 조금 더 단단하게 짜맞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 홈페스 조직. 자, 이런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52페이지 보면 이제 해보기 나와 있는데, 자, 대표적인 암석 사진 가나다 세 가지 있어요. 이 사진 주고, 얘네는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진 어떤 암석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다 봤던 그림이죠. 4번 그림 같은 경우는 화성암. 네. 나번 그림은, 얘는 화석이 있네, 퇴적암. 4번은, 야, 방향성 보여. 압력을 받았겠구나. 줄무늬가 있네. 염리야, 염리. 그럼 얘는 변성암.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4번은 화강암이에요. 여기서 보이는 이 알갱이들은 주로 사장석이나 흑음모 석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나번은 얘는 화석이 보이는 방해석 결정이 보이고 있고요. 얘는 석회암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답은 편마암. 편마 구조가 보였죠? 자, 이런 식으로 광물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야?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형광현미경으로 박편을 관찰하는 그런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내려보면은 가번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아까 봤더니 결정 크기가 굉장히 컸으니까 심성암이다, 지하 깊은 곳이다 이런 환경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번 석회암이 만들어지는 건 바다예요, 주로. 그래서 바다 환경에서 많은 화석이 같이 퇴적이 되었어. 퇴적암이야. 답번은 편마 구조, 굵은 줄무늬 보였으니까 고온, 고압, 열과 압력을 많이 받은 환경이야. 지하 깊은 곳이었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읽어보고 정답 생각해 봅시다. 네. 자, 다들 알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퇴적암에서만 관찰되는 조직은 무엇인가? 쇠설성 조직이나 화석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두 번째에서는 개방니콜 상태에서는 우리가 광물의 색이나 다색성, 쪼개짐 같은 거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직교니콜에서 볼 수 있는 건 그건 뭐였죠? 간섭색, 울긋불긋해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하는 소광현상. 물론 광학적 등방체는 완전 소강이 일어나고요. 이 방체는 360도 회전할 때 4번 밝았다 어두워졌다 반복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형광현미경을 이용해서 암석을 이제 관찰하는 내용, 교과서 52페이지까지 내용이었는데요. 현미경을 직접 보지 않고 말로만 하니까 정말 선생님도 설명하기도 어렵고 듣는 여러분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좀 걱정이 되네요. 그렇지만 유튜브 영상 이렇게 뒤지다 보면은 다양한 영상 나오니까 좀 참고해서 보면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안녕.